네. 이제 지금부터 나의 나라에 대한 흥미진진하고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 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께서 풀어주시는 자리인 만큼 우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십사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무대 위에 계신 네 분도 준비되셨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나의 나라를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께 인사 말씀 그리고 작품 소개, 배역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원 감독님 먼저 마이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나라 연출을 맡은 김진원 PD입니다. 일단 먼저 궂은 날씨에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라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선이 개국될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기존 사극에서도 조선 개국을 많이 다뤘었는데 저희 작품이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사극들은 역사의 중심에 섰던 주요 인물들의 시선에서 그 개국을 바라보고 이런 상황들을 따라갔다면 저희는 그런 주요 인물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었던 혹은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인물들 예를 들어 사병이라던가 뭐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그 과정에서 생각들이 어떻게 교차가 되는가를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서휘 역의 양세종 씨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세종입니다. 네, 저는 나의 나라에서 서휘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휘는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제 동생 연희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갈 서휘 역의 양세종 씨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이어서 남선호 역의 우리 우도환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도환입니다. 저는 나의 나라에서 남선호라는 역을 맡았고요. 선호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 또는 신념,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직진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자신의 꿈이 담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남선호 역의 우도환 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장부, 당찬 여장부의 모습을 그려낼 한희재 역의 김설현 씨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나라에서 한희재 역을 맡은 김설현입니다. 희재는 이화루라는 기방이자 정보 집단에서 자라온 총명하고 배심이 두둑한 캐릭터고요. 오늘 이렇게 나의 나라를 위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작품인지 나의 나라가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지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될지 간략하게나마 들어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취재진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을 자유롭게 물어봐 주실 수 있는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미 정말 많은 사진들 찍으셨고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저 연예투데이 뉴스 이은진 기자고요. 일단 연출님께 좀 여쭤보면은 지금 이렇게 캐스팅만 봐도요. 사실 지금 뭐 저 양세종 씨나 우주원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괴물신이라고 타이틀 붙어서 나오신 또래 배우분들이 이렇게 한 작품에 모이기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작품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두 분을 이렇게 캐스팅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어떤 매력이나 장점 때문에 이 역할을 부여하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현 씨도 지금 4년 만이잖아요. 네, 또 마침 이렇게 또래의 그 아이돌 출신 가수 분들이었던 배우분들로 이렇게 나오신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비슷한 시기도 활약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 자체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또 그와의 비교도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안고 가야 될 텐데 이 작품에 좀 임하는 각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연기를 행보를 좀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이 작품이.
그래서 이 작품에 어떤 점에 좀 중심을 두고 나의 캐릭터를 또 연구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이런 배우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저의 큰 어떤 복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캐스팅을 했냐라기보다는 이런 그림을 꿈꿨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고, 저희가 캐스팅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대화와 설득도 있었지만 일단 대본을 보고 그 인물들의 매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같은 또래, 그리고 지금 한창 뭔가 활발하게 시작하는 단계의 배우와 함께 연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에서 좀 더 매력을 가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배우의 매력을 말씀드리자면 캐스팅 이전에 느꼈던 어떤 그런 매력이라든가 호감도와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양세종 배우 같은 경우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부드러운 연기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느껴지는데, 저희 작품에서는 그 외에 어떤 남성적인 면모도 더 드러나게 되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야구에 빗대어서 잘 얘기를 하는데, 양세형 씨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향해서 공을 던진다 그러면 상당히 정교하고 디테일하게 부드럽게 공을 던진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서 있는 배우의 어떤 그 느낌, 그리고 그때 처해져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 휘어져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들어오는, 부드럽고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곡선을 그리는 연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우도환 씨는 어떤 엣지 있고 힘 있는 눈빛이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비교를 해서 잘 얘기를 하는데, 우도환 씨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공을 던진다고 하면 그냥 저기구나 하고 딱 신속하게 직구를 던지는 타입. 그런데 그 직구를 받을 때 뭔가 어떤 짜릿함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둘이 뭔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차츰 촬영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한 10개 조금 넘게 찍었는데요. 두 배우 각자 다 따로따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와, 도환이 진짜 연기 잘해요. 막 그러고, 와, 세종이 연기 진짜 잘해요. 그래서 뭔가 두 분이 서로 같이 연기를 하고 어떤 호흡을 하면서 서로 간에 뭔가를 좀 더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 설현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직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촬영하면서 뭔가 새롭게 깨달은 면이 많은데, 그러니까 연출로서 저 자신도 좀 고정관념이랄까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설현이라는 배우를 캐스팅을 했는데, 일단 설현 씨는 뭐 모두 아시겠지만 이미 어떤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배우고, 그리고 어떤 그 아이콘 혹은 브랜드화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약간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촬영을 해보면서 정말 진심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정말 착한 마음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잘하고 싶다는 바람이 되게 크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점이 저희 작품에서 잘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설현 씨 어떤 그 기존의 아이돌 혹은 어떤 브랜드의 설현을 넘어서 배우로서 저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년 만에 드라마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부담감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담감을 가지기보다는 그걸 잘 해내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촬영할 때도 감독님께서,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께서, 선배님들께서 잘
한다고 제가 겁낼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셔서 더 믿음을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동료 배우분들과 비슷한 시기에 작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보다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김진원 감독께서 받으신 질문, 캐스팅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배우 한 분 한 분을 지목을 하셔서 그 배우들의 그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얼마나 우리 만들어가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흡을 잘하고 있는가 또 서로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가를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만큼 또 앞서서 우리 양세종 씨와 또 오도환 씨가 서로를 칭찬하고 또 설현 씨가 약간 두려워할 때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모습들 자체가 아마 나의 나라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말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짧은 질문 두 가지로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감독님과 양세종 씨, 오도환 씨 세 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이제 장혁 씨가 나오잖아요. 영화 순수의 시대에서 이제 그때도 이방원을 연기하셨고 이번에도 이방원을 연기하셨는데 어떻게 캐스팅 배경과 연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세종 씨는 이제 이성계 휘하에서 북방을 호령한 장수 서검의 아들 서위를 연기하시는데 좀 무사로서 보여줄 액션 연기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되게 수줍수줍한 모습이 보이시는데 뭔가 남성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또 액션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도환 씨는 이제 영화 사자에서 검은주교 지신을 연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개봉한 영화에서 이제 악역을 연기하시는데 좀 뭔가 이번에는 좀 출생의 아픔을 가진 서울 또 평생의 벗을 배신하는 그런 친구로 나오는데 좀 마냥 선한 얼굴보다 좀 다층적인 얼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배우로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감독님 직구라고 하셨는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세 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연기자분들 캐스팅에도 저희가 조금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특히 이방원 역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선 개국을 발경을 하고 있는 만큼 좀 뭔가 존재감이 있는 연기자가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가 됐던 배우 중에 당연히 장혁 씨가 계셨고, 근데 저조차도 이방원 역할을 하셨었는데 이걸 또 맡아 주실까라는 의문은 있었어요. 근데 장혁 씨도 일단 먼저 대본을 보셨고 대본을 보시고 거기서 그리고 있는 이방원의 모습에 조금 흥미를 가지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본을 놓고 저랑 작가님하고 셋이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촬영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순수의 시대 때의 방언과 이때의 방언은 또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여기에서의 방언이 뭔가 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흥미 그리고 본인이 그리고 싶은 어떤 인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힘도 있지만 그 뒤에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 있는 인물 그런 부분이 대본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장혁 씨가 역할을 맡아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인물이지만 또 어떻게 장혁 씨가 또 다층적으로 표현해내실지는 여러분이 궁금하시다면 이틀 뒤 10월 4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나의 나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대 위에 두 배우들께서 마이크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양세종 씨 액션 연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런 옷을 입어본 지가 한 7개월 만이어서요. 굉장히 떨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도환이랑 저랑 같이 2-3개월 정도 액션 스쿨 나가서 승마장도 다니고 하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무술 감독님과 도환이와 저가 아주 잘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쭉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은 이 현대복을 입은 설렘이시군요. 지금 현대복을 입은 설렘, 7개월 만에 이 옷을 입은 설렘이 지금 얼굴에서 네, 네, 고스란히 네. 드러나고 있는 거군요. 네네. 네. 낯선 설렘. 아, 네. 네, 우도환 씨께서도 질문을 받으셨는데 뭐 배우로서 내가 생각하는 나 우도환의 매력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네, 우선 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에 영화에서 지신이란 역을 맡았고 이제 한 달 뒤면 개봉하는 귀수에서 외톨이란 역을 맡았어요. 그 친구 둘 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과 대립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악역이라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악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역할들을 선택할 때는 항상 그만의 서사가 있고 그가 왜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이 정말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내가 그 길을 나였어도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 선호라는 친구도 저한테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저였어도 선호처럼 행동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독님들께서 항상 저를 좀 부드럽고 좀 상냥하고 그런 되게 방긋방긋한 캐릭터보다는 좀 선 굵고 매섭고 이런 역으로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게 훨씬 더 비중이 큰 것 같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가진 눈이나 아니면 소리나 이런 선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대세 배우로 떠오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매력을 또 그만큼 제작진 여러분이 잘 살려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또 더욱더 그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 않을까, 이 자리까지 올라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감히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피니스 강혜진 기자라고. PD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가 이게 생방송의 네. 묘미입니다. 이런 사고가 또 있어야 생방송 같죠? 네.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주제라서 좀 새로운 시점으로 전개를 하신다고 해도 어느 정도 기시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 이 대본의 장점이 뭐였는지 좀 궁금하고요. 시청자분들이 새로운 드라마를 느낄 수 있는 이 드라마의 킬링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세종 씨는 머리를 예쁘게 기르셨는데 그 얼마나 걸렸는지 좀 고충은 없었는지, 또 머리 말고도 이 작품 준비하시면서 이제 특별하게 하신 게 있다면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설현 씨는 그 타방송사에서 매주 경연부대 하시는데 스케줄도 그렇고 체력도 조율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이 다른 작품과 어떻게 다르냐는 일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품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다른 여러 작품들도 보고 또 조금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때 모래시계라는 작품을 다시 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했던 걸 읽었어요. 그 모래시계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거기에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역사는 모래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작품의 기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사극들이 어떤 크게 드러났던 바위와 같은 인물들 위주로 그리고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저희는 그분들의 시선보다는 그 밑에 있었던 나라가 고려인지 조선인지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역경과 시류에 휩쓸리면서 어떻게 본인의 생각과 시선을 찾아가는가,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확실히 기존의 사극과는 다른 이야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으셨었나요? 네, 이 작품의 킬링 포인트. 이 작품의 킬링 포인트는 양세종, 우도환, 김설현, 그리고 장혁, 그리고 김영철,
그리고 안내상, 그리고 장영남, 그리고 박예진 배우님이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분 말고도 제가 어떻게 이분들을 다 같이 한 자리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연기할 수 있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서 다 이렇게 만나진 않거든요. 어떤 씬에서 부딪히고 어떤 씬에서 안 부딪히시는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 배우분들끼리도 너무 서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뭔가 이게 우리도 현장에서 이렇게 좀 새롭고 즐거운데 시청자분들이 보신다면 이런 느낌을 좀 더 갖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드라마의 킬링 포인트는 아마도 이런 좋은 배우분들의 훌륭한 케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순간적으로 김준원 감독께서 캐스팅 리스트를 다 읊으시는가 하는 순간적으로 겁이 살짝 났습니다. 그리고 임교진, 그리고 지승현, 그리고 이유준 배우도 있고요. 네. 진짜 까먹을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언급을 하기 위해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믿음 또 자신감이신 그리고 것 같아요. 장도하. 근데 정말 배우분들이 다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네. 네. 감독님의 마음은 아마 지금 충분히 음성을 통해서도 전달이 됐을 거고 혹시나 빠뜨린 분이 계시다면 우리 멋지게 만들어진 우리 나의 나라를 안내해드리는 이 팸플릿을 보시면 우리 감독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김준영 감독께서 우리 출연진들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배우 세 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갑옷을 하도만 입어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갑옷의 무게에 우리 연출의 믿음까지 더해져서 아마 그 무게에 여러분께서 짓눌리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묵직한 모습을 또 보여주시지 않을까. 또 우리 그런 모습을 이틀 뒤면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세종 씨께서 머리를 많이 기르셨어요. 특히 뭐 양세종 씨도 그렇고 우도환 씨도 그렇고 장발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런데 분명히 기르시면서 저희 여성들도 멀리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남성분들은 더 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네, 머리는 한 1년에서 1년 1개월 정도 길렀고요. 그 머리가 길었을 때 고충은 밥 먹을 때, 운동할 때, 뭐 그래서 항상 팔찌 가지고 다니면서 묶고 다닙니다. 자꾸 머리카락이 입속으로 들어가서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팔찌로 묶고 네. 또 질문이 하나 뭐였나요, 기자님? 어떻게 준비했는지. 골방에서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네. 혹시 양세종 씨 머리 기른 나 보면서 나 좀 잘 어울리는데 멋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작품 끝나면 바로 자를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현 씨의 스케줄을 걱정해 주시는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눈앞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타이트한 스케줄을 보면서 저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현장에 가면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엔돌핀이 솟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내가 생각보다 체력이 좋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즐거움의 힘을 아무도 못 이기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그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배우분들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킬링 포인트라고 해주셨는데요. 좀 배우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나라의 킬링 포인트는 뭔지 답변 부탁드리고 좀 세 분의 서로 만났을 때 호흡은 어떠셨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킬링 포인트는요. 여기에 각각 나오는 인물들의 서사가 정확히 있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1회부터 이제 끝나가기까지 그러한 신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혹은 지키려든지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여러 기자님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좋은 작품에서 좋은 영화에서 많이 다뤄왔던 시대의 이야기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어떻게 그 시대의 젊은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갔는지 그렇게 휘몰아치는 그렇게 나라가 개국되고 그렇게 바뀌는 시대에서 이들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또 세종이가 말한 대로 이들의 성장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킬링 포인트 또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의 감정선을 따라와 주시는 게 저희한테 있어서는 또 그걸 저희가 바라고 찍은 지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극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쟁씬이나 이제 좀 예쁜 배경들 그런 것들도 열심히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볼 즐거움이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두 오빠가 말해준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예쁜 그림과 그리고 멋진 액션 그리고 각 인물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기 전에 좀 겁을 많이 냈었어요. 근데 감독님과 오빠들이 너무 응원을 해주고 믿어주셔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즐겁고 재미있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호흡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래 배우들과 작품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뭔가 호흡도 좋았고 소통도 잘 되는 느낌이어서 정말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설한 씨가 촬영장 갈 때 겁났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양세종 씨가 어떤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이쪽 각도에 있어서 안 보였는데 아 그래?라고 놀라셨나요 혹시 양세종 씨? 아니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서로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셔서요. 혹시 여러분께서 서로 처음 촬영장에서 만나셨을 때 서로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설한 씨 먼저 답을 좀 해주실까요? 어떠셨어요? 처음 만나셨을 때? 사실 촬영장에서 처음 보기 전에 굉장히 리딩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많았고요. 처음 촬영부터 뭔가 함께 씬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이 들게끔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서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리허설 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현장에 처음인데도 잘 적응해서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한 씨 얘기에 두 배우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아마 이 동작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주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뭐 구혜령이나 꽃파당, 녹두전 같은 사극들이 좀 가벼운 느낌의 사극이 유행인 것 같은데 나의 나라는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르고 좀 묵직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요. 근데 좀 사실 시청자들이 좀 가볍고 통통 튀는 사극에 적응을 한 것 같은데 좀 나의 나라로서 어떻게 시청자 마음 사로잡을 예정이신지 궁금하고 또 배우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신 만큼 좀 좋은 성적이나 시청률 기대하는 바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나왔던 사극들이 기존 정통 사극에 비해서는 멜로나 로맨스나 뭐 이런 쪽의 방향성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그런 걸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야기의 방향이 다르게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정통 사극, 대하 사극과는 다르지만 또 기존 미니 시리즈 사극과는 달라야 되는 지점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젊은 사극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것을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혹은 뭔가 호감 있게 다가가게끔 하는 것은 배우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만큼 캐스팅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셨죠? 네, 감독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질문, 숫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시청률이요. 네. 시청률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근데 상업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액션팀 분들 보조 출연자분들도 여름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셔서 그런 고생을 좀 헛되지 않게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급적 정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뒤 10월 4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JTBC를 통해서 새로운 금토 드라마 나의 나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마 어쩌면 젊은 사극과 또 기존의 정통 사극의 교집합 그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춘 명품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예은 기자이고요. 감독님께서는 캐스팅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 세 분께서는 작품을 왜 선택하셨는지 어느 부분에 끌리셨는지를 말씀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 그 양세종 씨가 아까 열심히 준비했다고 그렇게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본을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이요. 연습하는 과정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서위를 위해서 준비를 해오셨는지 새벽에 정처 없이 걸어 다니면서 연기 연습하고 골방에서 또 연습하고 앞서서 이 골방 얘기하셨는데 골방이 어딘가요? 저 골방은 궁금해서. 학동역에 있습니다. 네. 학동역 모처에 있는 골방에서 양세종 씨가 서위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마 어쩌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서희의 모습으로 이렇게 녹아들지 않으셨을까 양세종 씨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주제넘게 첨언을 드리자면 현장에 오면 저한테 와서 버전이 1번, 2번, 3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선택하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떨 때는 1, 2, 3이 비슷하긴 한데 본인 상당히 진지하게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발화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좀 혼자 진지하게 깊이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와서는 보통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자 많은 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그럼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선택지를 3개씩이나 받으시면 행복하셨겠어요, 연출자 입장에서. 네. 근데 정말로 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거기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최선이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럼 다 해보자, 다 해보고 편집실에서 결정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선택지를 받고 또 거기서 또 협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지난 7개월 동안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자, 우도환 씨는 나의 나라를 왜 선택을 하셨어요? 우선 감독님을 뵙기 전이었고요. 세종이를 만나기 전이었고 저한테 온 거는 책 나의 나라라는 대본뿐이었습니다. 그 대본을 보고 세종이도 방금 말했듯이 심장이 뛰었다고 했지만 저 또한 같이 심장이 뛰었던 것 같아요. 이 서늘한 캐릭터를 내가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나도 이 격변의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감독님을 뵙고 또 작가님을 뵙고 또 여러 관계자분들을 뵈었을 때 저랑 생각하는 지점들이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나갈지, 또 이 이야기의 결말 또는 선호의 행보,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서로 의견이 맞았다는 지점에서. 그리고 하나 더 크게 와닿았던 건 초반에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이 두 배우가 언제 같은 작품을 또 할 수 있겠나라는 게 저도 그렇고 세정이도 그렇고 항상 정말 감사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야, 우리가 몇 년 뒤에나 한 번 더 같은 작품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서로 암암리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때가 아니면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세정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데뷔 시기도 비슷하고 이제 같이 작품을 나왔던 시기도 비슷해서 나이도 동갑이어서 같이 이제 기자분들께서도 이제 기자님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둘이 한번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내면은 아마 재밌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종이랑 아주 열심히 밤낮 없이 날씨 없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일단 대본이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기방에서 통을 돌린다는 소재도 흥미로웠고, 또 한희재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멋있다고 느꼈고요. 또 저와 비슷한 지점도 있는 것 같고, 또 닮고 싶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희재의 캐릭터의 매력을 느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럼 설현 씨랑 한희재 씨랑 한희재 이 배역 역이랑 어떤 점이 그렇게 닮았나요? 예쁜 거 말고. 좀 참지 않는,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네. 닮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 그런 점이 그러니까 좀 카리스마네요, 결국에. 우리가 네. 많이 알고 있는 김설현 씨의 카리스마, 네. 그리고 뚝심이 결국에는 한희재를 통해서 또 표현이 될 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질문은 2개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이미 충분히 무대 위에서 많이 해주셨고,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 또 배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만큼 아마 오늘 참 알찬 기자 간담회가 되지, 제작 발표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네, 이쪽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저 해도 되나요? 네, 어디? 네, 안녕하세요. 저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 스포츠조선 문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제작비가 그 제작 초반부터 좀 많이 화제가 될 정도로 전면에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제작비가 좀 많이 들었다고 전면에 나왔던 작품들이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거나 뭐 기대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 치면은 이제 또 그 아까 성적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정말 확실한 무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성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더 덧붙여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감독님들께서 가장 무서워하시는 숫자 2 종목이 나왔습니다. 시청률과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는 저도 정말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솔직히 시작하기 전에 제작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특히 사극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서 좀 세팅이 필요하고, 특히 그 그림을 만들 때 채워야 될 때는 확실히 채우고 비울 때는 확실히 채워야 되는, 근데 비울 때 그냥 비워서는 안 되는
비움에도 또 돈이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뭔가 제작 PD 분들이 믿을진 모르겠지만 네,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촬영을 했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나 부담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숫자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는 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그리고 저희 작품이 얼마나 이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렸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지금도 후반 작업을 하면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음악을 어떻게 하든 뭐 색 보정을 어떻게 하든 결과는 나온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주변하고 많이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마지막 한 문장에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네. 오수미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극은 보통 이제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조선 초기를 다룬 많은 드라마들이 많은 다양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나의 나라를 통해 감독님이 시청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드라마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극뿐만 아니라 현대물도 하지만 특히 사극은 이 시점에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저도 선택할 때는 재미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의 지점이 머물게 되더라고요. 저희 작품 안에 인물들은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 각각의 대립 안에 각각의 명분과 각각의 대의와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주변으로는 명분과 대의와 이유보다는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나의 생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인물들이 각각의 어떤 논리와 대의를 어떤 식으로 체감하게 되고 그걸 자기의 시선으로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 작품에서 바라보게 되는 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고민들이 반영이 된 작품인 만큼 지금 시대에 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 앞서서 어떤 기자님 한 분께서 또 묵직한 사극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또 울림이 있는 드라마가 바로 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웃음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진지한 모습들도 심오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 10월 4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나의 나라. 아마 이 무대 위에 계신 네 분이 많이 설레고 또 긴장도 되고 또 약간의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기쁜 마음, 오묘한 감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봐 주세요라고 관전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주시고 또 끝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현 씨부터 갈까요, 이번에? 네. 곧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저 김설현으로서는 희재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에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드라마에서 인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진심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드라마가 이제 내일 모레면 드디어 첫 방송을
합니다. 네. 저희가 촬영은 거의 한 7개월 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조금 마무리 작업 촬영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 정말 스텝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다 한 가족처럼 한 팀처럼 열심히 촬영을 했고요. 저뿐만 제가 지금 너무 떨려서 그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배우분들 또 선배님들 또 스텝 감독님들 다 떨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희가 그만큼 기대를 하고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떨리고 그런 것 자체가 저희 나의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성장기 혹은 또 액션 혹은 그 숱하게 다뤄왔던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 드라마는 펼쳐져 나가는지 그런 지점들을 하나하나 재밌게 봐주시면은 조금 더 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네요. 저희 감독님과 그리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배우분들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이 함께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 배우들은 더하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을 정도의 어떤 케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들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걸 느끼실까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느껴주신다면 수치도 수치지만 좋은 이야기와 좋은 작품으로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대 위에 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뭐 양세종 씨가 감독님 버전 1, 2, 3이 있어요. 한 그 한순간의 선택에서부터 우리 배우들이 우리 작품을 선택해 줬다라고 감독님께서 얘기하셨고 또 이 작품이 나를 선택해 줬다. 또 우리 서로가 같이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탄탄하고 또 든든한 선택을 해서 지금 나의 나라가 11회까지 촬영을 했고 또 지난 7개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고 또 고생을 하신 만큼 이제 여러분의 선택, 시청자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정말 궁금하신 점들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의 나라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신다면 10월 4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JTBC를 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 해주신 우리 무대 위에 계신 네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작 발표회, 나의 나라의 제작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JTBC 아나운서 송민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